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 씨의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실제로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장 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경찰 내부 시스템에는 전혀 다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장 씨는 실종자 관리 대상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약 100일 뒤 장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제주에서 근무하는 약 1년 5개월 동안 담당했던 298건의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숫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298건, 경찰관 한 명이 약 1년 5개월 동안 담당한 실종 사건이 300건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도대체 1년에 몇 명이나 실종 신고가 들어올까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는 7814건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94건입니다. 매일 전국 어딘가에서 약 200건에 가까운 성인 실종 신고가 들어온 셈입니다. 그런데 성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해 18세 미만 아동 관련 신고는 29,563건, 치매 환자는 16,586건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매년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종과 경찰 통계에서 집계되는 신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 가족과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도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몇 시간 뒤 본인이 연락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 집이나 다른 지역에 있다가 발견되기도 하고 스스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 7만 건이 곧 장기 실종자 7만 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성인 실종 신고 7만 814건 가운데 7만 591건, 99.7%는 본격적인 수색 단계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됐다는 경찰청 집계가 보도됐습니다. 99.7%가 그렇게 빨리 끝난다면 실종 신고가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대부분이 단순 연락 두절이나 자발적인 이탈이었다고 해서 새로 접수된 한 건 역시 그렇다고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한 건이 길을 잃은 치매 환자일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종경보 문자도 사람을 찾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1월까지 실종경보 문자 대상자 가운데 시민 제보를 통해 발견된 사람이 2,503명이었습니다. 문자를 발송한 대상 가운데 약 23.6%가 시민의 제보를 통해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전화에서 가끔 보는 실종자를 찾습니다. 라는 문자 한 통이 실제 사람을 찾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 실종 신고만 매년 약 7만 건, 아동과 치매 환자까지 더하면 숫자는 훨씬 커집니다. 우리나라에만 정말 실종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매년 이 정도의 사람들이 실종 신고될까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실종 신고는 많은 편일까요? 적은 편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실종자 수라는 숫자는 나라마다 같은 의미일까요? 그럼 이번에는 해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면 미국 FBI가 운영하는 국가범죄정보센터 NCIC 통계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입력된 실종자 기록은 49만 8,038건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도 NCIC에 남아있던 활성 실종자 기록은 8만 8,093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인 실종 신고 약 7만 건과 비교하면 미국의 50만 건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실종이 7배나 많다라고 말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숫자가 애초에 같은 통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약 50만 건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미국 NCIC의 2025년 신규 등록 가운데 상당 부분은 청소년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실종 신고 건수와 현재 실종 상태인 사람의 수는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2025년 NCIC에 새로 들어온 기록은 약 49만 8천 건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날까지 남아있던 활성 기록은 약 8만 8천 건이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사람이 발견되거나 사건이 해제된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 네이머스 역시 매년 50만 명 이상이 실종 관련 기록에 올라오지만 많은 아동과 성인이 빠르게 발견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미국에서 매년 50만 명이 실종된다라는 숫자를 봤다고 해서 50만 명이 매년 흔적도 없이 사라져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역시 매년 상당한 규모의 행방불명 신고가 접수됩니다. 결국 한국만 특별히 이상한 현상을 겪고 있다기보다는 현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매년 많은 사람이 실종 또는 행방불명 상태로 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모습과 실제 신고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가족이 애타게 찾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에는 훨씬 다양한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과 다툰 뒤 집을 나간 사람, 갑자기 연락을 끊은 사람, 길을 잃은 치매 환자, 가정 문제로 집을 나온 청소년, 사고가 의심되는 사람, 스스로 가족과 관계를 끊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까지 이 모든 상황이 실종이라는 하나의 통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실종 통계를 비교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는 경찰에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어느 나라는 전산망에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방식도 다르고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신고되는 경우를 집계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숫자만 나란히 놓고 세계에서 실종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다라고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신고된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발견되는가, 그리고 끝까지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미국의 사례에서도 한 해 약 50만 건의 기록이 새롭게 들어왔지만 연말 활성 기록은 약 8만 8천 건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대부분의 실종 신고는 결국 소재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수만 건 가운데 대부분이 별다른 사건 없이 해결된다면 경찰은 새로 들어온 신고 한 건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 연락 두절일까? 아니면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정말 생명이 위험한 사람일까? 처음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에는 그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고 가운데 정말 위험한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종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무엇을 보고 위험도를 판단할까요? 휴대전화 위치는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CCTV는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성인 실종자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가족에게 제 위치를 알려주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갑자기 사라져서 전화도 받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경찰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전국 CCTV를 뒤지기 시작할까요? 실제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찰은 실종자의 기본 정보와 마지막 행적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간은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누구인지, 집을 나갈 때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차량을 가지고 나갔는지, 평소 자주 가던 장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 실종자의 마지막 흔적을 거꾸로 따라가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하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했다면 차량 이동 흔적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휴대전화 역시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신고했다고 해서 경찰이 아무 성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위치 정보는 보호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실종자의 상황과 법적 요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실종 사건은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실제 위험 상황이 발견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경우로 경찰이 실종자를 찾았는데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성인은 자신의 의사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이 확인됐고 스스로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경찰은 가족에게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지만 성인의 의사에 반해 정확한 거주 장소까지 알려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실종 해제입니다. 2025년 성인 실종 사건의 약 48%는 신고 후 1시간 이내, 약 89%는 하루 안에 해제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건이 빠르게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종 해제는 단순히 컴퓨터에서 이름 하나를 지우는 행정 처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를 확인했고 어떤 이유로 실종 상태를 끝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제주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실제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내부 시스템에는 장 씨의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상으로는 실종 사건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경찰이 실종 사건 해제 과정의 관리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종결이라는 버튼 하나가 갖는 의미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만 건의 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다행히 빠르게 소재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에는 그 한 사람이 몇 시간 뒤 아무 일 없이 돌아올 사람인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신고를 빨리 끝내느냐가 아니라
끝내기 전에 정말 그 사람을 확인했느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실종을 기록에서 지우는 순간 그 사람을 찾는 일까지 함께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종 사건의 마지막 절차가 단순한 행정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